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요즘 미국 주식이 흔들릴 때 제일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하락의 이유를 잘못 믿는 겁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끝났다. 이 프레임을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분석을 멈추고 공포로 매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공포 매매를 하면 거의 항상 바닥에서 팔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은 그 착각을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가장 쉽게 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AI가 법률도 하고 회계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하고, 그러니 법률 소프트웨어,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각종 업무 자동화 사스는 다 끝났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빠진다. 여기까지는 자극적이지만 단순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소프트웨어가 사라지는 미래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지금 빅테크가 쏟아붓는 AI 투자금이 매출과 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느냐, 그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같은 하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대체된다는 공포는 미래 이야기입니다. 반면 빅테크 AI 투자 회수 우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하락은 이 둘 중에서 지금 이야기에 더 가깝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당장의 현금 흐름과 가이던스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는 말이 왜 위험한 과장이냐? 이유는 인간의 선택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내 시간과 집중력을 거기에 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이 쉬워져도 사람들이 건축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축사가 설계 프로그램을 더 잘 쓰면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택스로 마음만 먹으면 직접 할 수 있어도 대부분은 세무대행이나 더 쉬운 앱과 서비스를 씁니다. 그 이유는 편함이고 신뢰고 책임입니다. 기업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업은 결과만 원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원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느냐? 돈이 흐르는 방식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기능을 팔았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에 AI가 포함된 워크플로우를 팝니다. 예전에는 도구를 샀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는 순간 구독료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AI를 쓰면 쓸수록 다른 구독을 끊는 게 아니라 새 구독을 더 붙이기 때문입니다. 챗봇 하나 구독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문서, 노트, 프로젝트 관리 회의록, CRM, 보안, 데이터 정리, 자동화, 이런 구독들이 다 연결됩니다. 여기서 시장이 진짜로 평가를 다시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의 총 매출이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구독료의 최종 수혜자가 되느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객이 내는 돈은 계속 소프트웨어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예전처럼 작은 사스 기업에게 갈지, 아니면 빅테크가 번들로 묶어서 가져갈지,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 킬러가 가져갈지, 이 경쟁이 본격화됩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체를 한 번에 때리는 투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QLD TQQQ가 왜 흔들리느냐? 나스닥은 빅테크 비중이 큽니다. 빅테크가 흔들리면 지수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지수의 흔들림을 몇 배로 키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체감상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 공포는 다시 팔아야 한다는 충동을 만들고, 그 충동은 또 하락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루프입니다. 그럼 빅테크는 왜 흔들릴 수 있느냐? 핵심은 AI의 본질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프라라는 점에 있습니다. AI는 지금 서비스라기보다 공장에 가깝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계약하고 네트워크를 깔고 냉각을 하고 운영 인력을 붙여야 합니다. 이건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매우 크고 매우 빠르게 늘어납니다. 시장이 좋아할 때는 이 비용이 성장 투자로 보입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 비용이 마진을 갉아먹는 덩어리로 보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심리가 바뀌면 해석이 바뀝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AI 서비스는 단순히 만들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추론 비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서버가 돌아가고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은 단순히 재미로 쓰는 게 아니라 업무에 붙입니다. 업무에 붙는 순간 품질과 안정성과 보안이 중요해지고 이를 맞추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AI는 매출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비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시장은 이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을 더 정확히 말하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해서가 아니라 AI 경쟁이 격해지면서 빅테크의 투자 회수 확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지수와 소프트웨어 전체에 전염된 흐름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복잡한 이야기보다 소프트웨어 다 망한다라는 한 문장을 더 쉽게 팔고 사람들은 그 한 문장을 더 빨리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QLD TQQQ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포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공포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을 바꾸시면 됩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망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AI 투자 비용이 이익으로 회수될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그리고 그 회수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공포 대신 체크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금리와 장기물의 방향입니다. 성장주는 결국 할인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실적 시즌에서 AI 관련 투자의 톤입니다. 투자 확대가 시장에서 성장으로 해석되는지 비용으로 해석되는지 그 심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자금 흐름입니다. 방어주가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성장주가 흔들린다면 그건 공포가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레버리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성을 견디는 구조입니다. QLD TQQQ는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버틴다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 없이 들어가면 작은 하락에도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분할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할 매수를 타이밍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에서 분할은 멘탈 보험입니다. 내려가도 추가로 살 수 있다는 구조가 있으면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에 다 들어가면 하락은 항상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의 기준은 뉴스가 아니라 기준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QQQ의 추세선, 이동평균, 중요한 지지구간 같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닿을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소음이 줄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무차별 하락할 때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위험해지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콘텐츠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첫째, 데이터가 깊은 기업이 강합니다. 고객의 핵심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가 업무 흐름과 연결되어 있고 옮기려면 비용이 큰 기업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AI가 기능을 흉내내도 데이터와 통합과 전환 비용을 단숨에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규제 산업에서 신뢰를 가진 기업이 강합니다. 법률, 의료, 금융, 세무 같은 영역은 정확성과 책임과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똑똑한 답변보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은 단순한 AI 채팅보다 책임질 수 있는 솔루션에 돈을 냅니다. 셋째, 워크플로우를 잡은 기업이 강합니다. 기능 하나를 파는 기업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을 잡고 있는 기업은 AI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AI는 그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격 결정력이 약한 기업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 차별이 얕은 기능, 번들로 대체 가능한 기능을 팔면 압박이 옵니다. AI가 대체해서가 아니라 경쟁이 과열되어 가격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제 안 사야 합니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소프트웨어인지 정의가 바뀝니다.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서비스와 운영과 데이터와 책임을 포함하는 형태로 커지고 그 안에서 이기는 기업과 지는 기업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QLD TQQQ는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으냐? 핵심은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곧 무기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속도가 곧 리스크입니다. 이때는 무리해서 비중을 키우기보다 기준선에 따라 나눠서 접근하고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보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뉴스가 올라오면 확인하고 소셜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하루에 여러 번 포지션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자주 볼수록 손실 확률이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주 본다는 건
감정이 개입할 기회를 늘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점검하는 룰을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다 망하게 해서 미국 주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정확도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건 AI 경쟁이 촉발한 빅테크 투자 회수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 심리가 지수와 소프트웨어 전체로 퍼지는 과정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QLD TQQQ 투자자는 공포 대신 기준을 갖게 됩니다. 기준이 생기면 분할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생기면 하락이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공포를 믿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